네, 이제 변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 계산이라는 거는 엑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왕에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R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R에서 한번 변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 앞서서 변수 계산이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변수 계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 도구가 있는데 이 측정 도구가 이렇게 이제 분류 체계가 2차원으로 되어 있다. 뭐 꼭 2차원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2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문항이고 얘네들이 요인이에요. 그리고 얘가 도구란 말이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용어를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도구가 개념에 해당되는 거고 이 요인이 의미에 해당되는 거죠. 뭐 문항은 그냥 문항인 거고. 자, 그래서 이 문항과 요인과의 관계, 이게 이제 1차원이고 그 다음에 요인과 도구와의 관계, 이게 이제 2차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타당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 문항이 얘한테 적재되는 것이지 얘한테 적재되는 것이 아니다. 요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신뢰성을 보는 거죠. 요거는 요 문항들이 얘를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항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타당성이 낮다 또는 신뢰성이 낮다 라고 해가지고 확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얘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고 남은 애들을 대부분 평균화를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값을 구한다는 거죠. 평균값을 구해서 이 요인에다가 점수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인이 값을 가지게 되겠죠. 값을 가지게 되고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요인들을 가지고 분석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변수 계산이라고 하는데 변수 계산을 하는 방식이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도 있지만 합산값을 구하는 방식도 있고 대표값을 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산은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제거가 되고 나면 얘는 세 문항인데 두 문항인데 세 문항이면 벌써 기준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리커트 5점 척도로 되어 있다면 이 세 문항은 다 합해버리면 적어도 3점에서 3, 5, 15, 1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뭐 두 문항이면 적어도 2점에서 1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벌써 점수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얘의 15점하고 얘의 15점이 나오지도 않지. 얘의 10점하고 얘의 10점하고는 벌써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뭐 얘도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 범위, 얘도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쉽다. 그래서 주로 평균값으로 변수 계산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식을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3개의 평균값 구하는 거는 자,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놓고 나누기 3 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 또는 두 개다 이러면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평균값이 구해진다는 이런 수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다음에 우리가 이제 R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봅시다. 이제 R에서 변수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R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불러오려고 보니까 지금 스크립트가 아직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파일에 new 파일에 R 스크립트로 가가지고 스크립트 창을 여세요. 저렇게 이렇게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항상 뭐 습관적으로 getwd 함수를 눌러가지고 이 R 스튜디오가 지금 어떤 폴더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먼트 내문서에 있네요. 내문서에 지금 지난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test 1.csv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read.csv
CSB 하고 다운표하고 test 1.csv.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불러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얘를 test 1이라는 객체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BIEW 해서 T의 테스트 1.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면 테스트 1이라는 객체에 담겨 있으면서 엑셀 파일과 같은 뷰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로 타당성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게 XA1, XA2, XA3. 자, 이렇게 세 개가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XA1, XA2, XA3 요거 세 개가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다. 얘를 평균화해서 X 언더바 A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로 열고 테스트 1에 자, 달러 표시하고 변수 XA1 더하기 테스트 1에 달러 표시하고 XA2 더하기 테스트 1에 달러 표시하고 XA3 하면 되겠죠. 조금 보기 좋게 요건 띄울게요. 플러스 기호는 하나씩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근데 얘를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게 아니라 얘를 x 언더바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xa를 어떻게 하고 cbind로 묶어 가지고 c가 컬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로 묶어서 이 열로 묶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 2를 봅시다. 이게 XA1, XA2, XA3 이게 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뒤에 x 언더바 a라는 변수가 열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cbind로 묶는다는 거죠. 여기서 cbind 해서 테스트 1에다가 테스트 1 파일에다가 x 언더바 a라는 변수를 열로 합치겠다.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다시 테스트 1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둘이를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된 것 같이 아무 에러 문구 없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다시 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뒤에 x 언더바 a가 포함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한번 쭉 가봅시다. 쭉쭉쭉쭉 마지막에 열에 보면 x 언더바 a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평균값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 언더바 b도 만들고 x 언더바 c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수 계산을 하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엑셀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한 언어 써가지고 복잡한 명령문 써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